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10월 15일에 발표된 한국 부동산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정부의 새 정책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시장에 거대한 망치를 내려쳐서 순식간에 얼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뜨거워졌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만 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한마디로 시장이 펄펄 끓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끌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이 불안감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 퍼지면서 말 그대로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광풍의 중심에는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갭 투자. 내 돈은 조금만 들이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집을 사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풍선 효과. 정부가 한쪽을 누르니까 돈이 다른 쪽으로 터져나가는 현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듭니다. 바로 10월 15일이었죠. 이전처럼 여기저기 콕콕 집어내는 핀셋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 전체를 겨냥한 아주 강력한 망치를 꺼내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몇 차례 대책을 내놨었죠. 하지만 그게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여러 방면을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강력한 망치의 첫 번째 타격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규제 지역의 대대적인 확대였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틈 자체를 주지 않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에는 강남 3구, 용산 이렇게 콕콕 집어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서울 전체입니다.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건 거대한 그물로 수도권 전체를 그냥 덮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거주 안 할 거면 아예 사지 마라. 갭투자의 숨통을 사실상 끊어버리는 조치인 거죠. 자, 이렇게 지역을 꽁꽁 묶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투기의 또 다른 동력, 바로 돈의 흐름, 즉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는데요. 바로 갭 투자의 가장 큰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내가 전세를 내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내 빚으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 전부 개인의 빚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한 대출 한도가 확 줄거나 아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것만 막은 게 아니에요. 아주 꼼꼼하게 다른 구멍들도 다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사자금으로 받는 이주비 대출이 있거든요. 이걸로 다른 집을 사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자, 지역 묶고 대출 막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건 당장의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를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장에 가까웠어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집에 사는 은퇴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산은 어마어마하지만 당장 손에 쥐는 현금 수입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높은 재산세를 매기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 논란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밍크 코트는 샀는데 드라이클리닝 할 돈은 없는 셈이다. 바로 이게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즉, 비싼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유지비용, 즉 세금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세율을 몇 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게 될 거니까 각오해라.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규제, 대출, 세금까지 이 3단 콤보를 맞은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망은 딱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이요? 말 그대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사려는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려는 사람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첫째,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이 왕이 되는 거죠. 둘째, 세금 부담을 못 이긴 사람들이 집을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강제 매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반대로 현금 부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던 영끌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이 강력한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엔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금 부자들만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건 아닐까요?